그림 자체는 계속 우상을 하니까 큰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좀, 앞으로 드라이브를 건 거는 파운드리거든요. 파운드리 세계 1등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미국 고객사를 다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전혀 삼성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하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이제 원래 삼성전자 경영이 초격차로 화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더 벌리기 위해서 이제 역대급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뭐 주가가 좀 혼선을 좀 빚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파는 세력과 좋게 보는 쪽은 팔고 사고 나쁘게 보는 쪽은 이제 팔고 이러면서 이제 막 복잡한데 이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일단 이제 그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미국의 오스틴 공장의 20조 원 증설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다음 달에도 그렇고 이제 6월에 또 G7 정상회의도 있고 또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더욱더 강력하게 주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월 달에 아마 거기에 대한 그 삼성전자의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뭐 파운드리 공장은 증설한다. 이쪽으로 기정사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 이전부터도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TSMC 때문에 그렇습니다. TSMC가 너무 초격차로 파운드리에서는 삼성이 1등이 아니거든요. TSMC가 압도적 1위잖아요. 그렇죠. 얘가 너무 점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설비 투자를. 그러니까 삼성이 2등에서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1등 회사가 저렇게 투자를 하는데 삼성의 초격차는 남들과 더 많이 벌리는 건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TSMC하고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럼 그걸 좁혀야 되잖아요. 좁히기 위해서는 20조 원도 사실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스틴 공장 증설은 뭐 이거는 거의 명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게 평택에 50조 원 투자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평택에 공장이 2개 있는데 P1, P2. 이 공장은 뭐 파운드리도 있고 다 해요. 뭐 DRAM 아니면은 낸드 플래시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각각 P1, P2 공장이 30조 규모로 그동안 건설이 됐대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상은 P3 공장은 전 세계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50조. 50조면 지금 엄청난 수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단일 공장 투자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회사들은 정말 이건 너무나 땡큐죠. 사실은. 예. 삼성전자한테 고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역대급 투자가 나오는데, 이건 역대급 투자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삼성전자도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렇게 투자하면 결국에 공급 가행이 또 빠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아주 힘들어지지 않을까. 항상 그랬어요. 이게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석유 화학도 그랬고, 철강도 그랬고, 공급 가행이 빠져서 안 좋았던 경우가 좀 많은데, 근데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은 게, 일단은 지금 이 반도체 투자를 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반도체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요. 돈이 남아 돌고, 그리고 더 점유율을 벌리기 위해서 이 초격차 전략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업황이 안 좋아져도 상관없이 그냥 공격적으로 한 거예요. 삼성도 그걸 되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 메모리 쪽 1등 위치를 차지한 건데,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랑 좀 상황이 다른 게, 이게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요가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공급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해서 공급 강이 빠지는 게 아니라 부족했던 공급이 이제 그나마 정상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의 정상화지, 투자해서 공급이 정상화됐던 걸 늘려가지고 업황을 망가뜨리고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번씩 공급 강이 빠져서. 그래서 메모리나 낸드 쪽에서 공급 강의 이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파운드리는 더 좋은 게 지금 메모리랑 비교도 안 되게요. 수요는 너무 많아요. 꾸준히 우상. TSMC가 왜 이렇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공급은 더 부족합니다. 메모리에 비해서 공급. 그리고 메모리보다 더 지금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비메모리 공정에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4나노, 10나노, 7나노, 5나노. 이게 이 공정 그 단위가 적을수록 굉장히 미세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10나노 이하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삼성하고 TSMC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5나노 이하로 다 간대요. 지금 벌써 3나노까지 개발되는 3나노까지 맞아요. TSMC가 가장 앞서가는데,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업체는 세계에서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한정돼 있는데,
반도체를 원하는 기업들은 제발 7나노 주세요, 5나노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두 개예요. 이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증설이 당연하다. 이 증설이 악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뭐 갈수록 이 크라우드 센터도 그렇고 그 우리 전기차에 사용하는 네네. 그 반도체가 뭐 아주 되게 많이 늘더라고요. 네, 기존의 엄청나게 자동차에 비해서. 네. 그래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안 쓰이던 곳에서 지금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수요가 자꾸 네. 생겨나니까.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다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 눈에 또 안 보이는, 많은 분들이 요새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가지고도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구현하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여기 오큘러스가 만든 그 VR 기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D램이 기본 6기가가 들어간대요. 많이 6기가면 들어가네. 굉장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보통 요즘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뭐 보통 그 작은 게 4기가 아니면은 많게는 8기가 들어가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 VR 기계가 100만 대 정도 팔렸다고 하는데 6기가인데 앞으로 1000만 대 이상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없던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또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지금 자동차에는 사실 메모리가 할 일이 없어요. 뭐 계산하고 그럴 일이 그렇죠. 없으니까. 근데 자율주행은 자기가 스스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반도체의 큰 사이클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는 저는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2024년부터 완전 자율주행체가 조금 이제 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때까지는 그림 자체는 계속 우상을 하니까 반도체 계속 좀 큰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뉴스 뉘앙스들을 보니까 이 반도체 빅사이클이 뭐 한 3년 정도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3년이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적어도 2024년이니까 그러니까 3년 이상 보는 게 제가 예전에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2024년도로 보는 이유가 자율주행 얘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자율주행체가 그때쯤이면 지금은 완전 자율주행체가 아니라 테슬라도 사실은 좀 불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3년 후에는 조금 완벽한 차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빅사이클은 그때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삼성전자의 이 과감한 이 투자 네. 이거를 악재로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오히려 반박자 빠르게 저는 오히려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TSMC가 너무 빨리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고 메모리도 지금 어쨌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예전과 다른 게 반도체 3사가 마이크론, 삼성, SK가 이렇게 뭔가 좀 업황이 안 좋아지려고 하잖아요. 약간 공급 조절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차단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인 그 전방 업황 이런 거는 다 좋은데 네네. 근데 이제 하나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자꾸 자기네 나라에다 더 많이 네. 설비를 증설해라. 네.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삼성 입장이라면 참 이게 골치 아픈 게 중국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 얘기를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죠. 왜냐면 미국도 미국에 왜냐면 삼성이 지금 앞으로 드라이브를 건 거는 파운드리거든요. 파운드리 세계 1등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미국 고객사를 다 확보를 해야 돼요. 미국하고 척을 지는 순간, 미국 고객사가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중국은 메모리 쪽입니다. 중국의 그 낸드 플래시 공장 큰 거 있잖아요. 시안에. 네, 시안에. 이것도 포기 못 한단 말이에요. 메모리가 왜냐면 캐시카우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중간에 이게 낑겨가지고, 이게 도대체 둘 다 포기를 못 하는 지금 상황인데, 일단 근데 저는 아직은 걱정 안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을 제가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긴 하시겠지만, 지금 당장의 뉘앙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메모리를 건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 보도로는 이제 메모리도 반도체 장비 규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이용해서 시안 공장에서 삼성이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국이 장비 수입이 안 되면. 네, 맞아요. 그러면 철수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럴 수 있는데, 그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이건 아니에요. 이거 확인해 본 바로는 메모리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 미국에서 건드는 건 비메모리 반도체만.
그 SMIC 아시죠? 파운드리. 네. 예. 그 기업들 그거 못하게 지금 반도체 수출 막아버렸잖아요, 장비. 그렇죠. 그거는 디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나중에 메모리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지금의 구도가 그냥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메모리는 아직 안 건드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삼성전자 그냥 하면 돼요. 낸드 플래시 공장 그대로 가동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는 규제하잖아요. 근데 규제하는 대신에 미국에서 투자 좀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건 삼성 입장에서는 나쁜 거 아니거든요. 왜냐? SMIC가 위협적이에요, 사실은. 이 SMIC가 네덜란드 ASML이 원래 반도체 장비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EUV 장비. 네, EUV. 그거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방해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SMIC는 7나노 이상 못 가요. 근데 이거는 삼성이 공화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죠. 예. 경쟁자 하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은. 약간 그 전기차 배터리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CATL 미국에서 잘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구도 자체가 지금 언론 기사랑 좀 다르게 보는 게, 지금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전혀 삼성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하다. 다만 내년 내후년에 혹시라도 시안 공장을 바이든이 건들면 그거는 좀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장비 예, 수입 예, 이런 금지. 거를 예, 제한을 맞아요. 한다든가 수출 예. 제한을 한다든가. 예, 근데 아직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말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그 중국에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반도체 자체 그 밸류체인을 만들어 보자, 네, 반도체 맞아요. 굴기를 뭐 네. 이루어 보자, 이런 어떤 의지는 계속 밝히고 있고 투자 계획은 밝히고 있단 말이죠. 네네. 미국 역시 이대로 못 보겠다, 뭐 네. 공언하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공격적이 점점 되어가는데, 이번에 또 미국 의원들이 EDA 수출을 막아야 한다, 중국 기업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EDA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를 우리가 그 설계를 하잖아요. 예. 설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 보면 애플도 설계하는 회사고, 애플은 안 만들잖아요. 설계를 하고, 어쨌든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본이 무조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자동으로 설계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바로 EDA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저도 사실 이런 거 잘 몰랐는데 하도 요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게 점점 어려운 예, 용어가 자꾸 나와. EDA가 뭔가 저도. 왜냐면 이제 저도 제조만 생각을 했지 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이고, 간단히만 제가 이제 기사나 이런 거 좀 공부한 거 말씀을 드리면, EDA가 이제 그런 개념이고, 세계 1등 업체가 미국의 시놉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기업이 시가총액도 한 40조 돼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반도체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2위가 케이던스, 3위가 독일의 지멘스의 자회사인 멘토인데, 이 세 업체가 과점이에요. 그래서 TSMC, 삼성, 퀄컴에 납품을 해요. 다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EDA 프로그램을 지금 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나오는 규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주장을 했던 건 14나노 있죠. 14나노 이하 칩을 설계하는 모든 중국 기업의 EDA를 수출하려는 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노십스나 이런 회사가 중국 회사에 만약에 EDA를 수출하려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라이센스. 예전에 일본이 우리 한국에 반도체 수출하기 전에 허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규제를 해야 된다. 규제를 지금 한 건 아니고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게 없으면요, 반도체 설계를 못해서 못 만들어요. 중국 회사들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한테는 또 호재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약간 미국이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 자꾸 들어요, 저는. 왠지 느낌이. 그치, 원래 그 미국하고 일본 그 80년대 말에 맞아요. 네, 그 맞아요, 반도체 분쟁 때문에 우리가 사실 네. 삼성전자가 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편한 이슈는 아닙니다.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그냥 앞서서 대놓고 막아주잖아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까지 건들면 그게 좀 문제지,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는 저는 문제될 거 없고, 그리고 저는 메모리를 안 건든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걸 수출을 못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가뜩이나 지금 안 좋은데 더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칭화 유니그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업이 부도 났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예. 이 채권 부도가 좀 났었는데,
원래 메모리 반도체 만들려고 했던 기업인데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왜 그 생각이 드냐면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1%가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의미 있게 만약에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20% 이상 점유를 했어요. 그럼 미국이 딱 타겟팅 해가지고 야 저것도 하지 말게 해. 이럴 수 있는데 겨우 0에서 1% 점유율 갖고 있는데 그거 건드려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알아보면 중국은 아직 기술력이 한참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아마 좀 건들 가능성은 아직도 좀 현저히 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내에서만 소진되는 건 아니죠? 미국으로도 뭐 수출되고 그러지 근데 않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쓰이는 데가 정말 엄청 많잖아요. 네. 자동차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가장 고부가 가치가 스마트폰하고 PC 쪽.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게 그 클라우드 서버 쪽이고 이거는 그냥 3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론, 뭐 삼성, SK. 그럼 중국 회사들은 도대체 뭘 만드냐? 저부가 가치 있잖아요. 그 밥솥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밥솥, 계산기. 아니면 아주 저사양의 그 PC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국 회사들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품질이 되게 낮으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전혀 영향을 못 끼친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1%가 안 된다. 그런 기사가 나온 것도 그거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뭐 어떤 중국 업체 중에 하나가 이런 스마트폰 메모리 시장에 진출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좀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진짜. 근데 아직은 그 정도 기술력을 안 갖고 있다라고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70조 원을 그동안 투자했는데도 투자비를 다 날렸대요. 네, 그래도 안 돼요, 이게.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메모리 반도체를 그냥 만들기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 하나를 만드는 건 되게 쉬운데 수백만 개를 이 동일한 품질을 만드는 건 되게 어렵나 봐요. 그거를 삼성전자는 하고 있는데 이 중국 회사들은 못 하는 거죠. 진짜 우리 그때 일본하고 그 소재 분쟁이 있었을 때 수율만 문제 가지고도 고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중국이 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에게 뭐 불리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자꾸 이런 불확실성이 만에 하나 혹시나 하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 반도체 업체에 대한 이거 좀 관심을 좀 당분간 버리자. 이렇게 될까봐 이제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는 업종은 없어요. 무조건 1이라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없으면 그거는 오히려 주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모두가 다 걱정 안 하면. 그래서 이 정도 걱정은 하는 게 당연하고 투자자라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뭐가 됐건 간에 끊임없이 안 좋은 것도 의심은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보시고 당장 근데 그게 현실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메모장에 써놓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실제로 현실화됐을 때 그렇게 액션을 취하시되 근데 매일매일 뉴스도 나오고 분기마다 실적도 나오고 하니까 그걸 체크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별거 아니네. 그러면 오히려 더 사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걱정만 너무 하지 마시고 걱정보다는 항상 업데이트를 통해서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렇게 투자한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가 이
메모리 반도체 예. 이쪽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하는 그걸 이제 하나의 시그널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때는 되겠네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중국에 공장이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거든요. 사실 마이크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업체한테도 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마이크론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만약 대처하는 거에 따라서 또 삼성전자의 대처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한 발짝 좀 물러서 가지고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대응책만 고민해 놓고 네, 맞습니다. 대응하면 되지 미리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네. 미리 사전에 없는 고민을 만들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저는, 정리하면 네, 되겠네요. 네.